연일 신무기 공개에 정신없는 북한. 얼마 전 핵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던 김정은이 이번에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들의 지대공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곧바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 또다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전투기나 수송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공군 조종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적의 신무기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최신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어가기 때문에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공군이 가진 전략 자산과 작전 수행 역량은 북한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대공 미사일만을 믿고 까부는 김정은이야말로 하룻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에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신형 방공 무기를 분석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얻고 있는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주력 방공 전력인 S-300과 S-400의 기술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S-300이 미국의 패트리엇 팩3와 유사한 수준이고 S-400이 그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러한 무기체계의 기술을 활용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북한군에 배치된다면 우리 군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방공망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을 정도로 다량의 지대공 미사일을 평양 주변에 도배해왔지만 보유량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은 항시 전투기 도입 사업마다 공대지 능력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겐 북한을 상대로 단시간에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며 반대로 북한의 노후화된 전투기보다는 빽빽하게 배치된 방공망이 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최신 기술까지 접목된 지대공 미사일을 북한이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에겐 여간 까다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적의 미사일 시설이나 지휘소 타격을 위해 투입되는 아군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에 의해 격추라도 된다면 조종사의 생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발전하는 적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조종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현재 한국이 적성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역량과 주한미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군이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은 F-35 전투기, 타우러스와 천룡 미사일, AGM-88함 등이 있습니다. F-35 전투기는 현재 한국에서 39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추후 20대를 더하여 59대가 운용될 예정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과 S-400의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스텔스기를 격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며 더군다나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어디까지나 러시아 측 기술을 이전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즉 완전히 S-400의 성능을 구현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일부 기술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그렇다면 원형인 S-400보다는 실제 성능이 떨어질 확률이 농후한데요. 따라서 다수의 F-35가 동시에 적진을 공격한다면 북한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정밀하게 F-35를 포착하고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거리 500km 수준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로 한국형 타우러스라 불리는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와 천룡은 사거리 측면에서
S-400을 압도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러시아의 S-400은 미사일의 종류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40에서 4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400km의 사거리를 가진 건 해상형 일대의 이야기이고 나머지 요격 미사일은 타우러스와 천룡의 절반에도 미치기 힘든 수준인데요. 다시 말해 한국은 타우러스나 천룡을 활용하면 적의 방공망 밖에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260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였으며 공군 측은 우리 군의 작전에 필요한 공대지 미사일이 최소 600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나머지 물량을 천룡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예정대로 타우러스와 천룡을 합쳐 600발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 공군은 적의 방공망 밖에서 일시에 수백 발의 장거리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의 방공망이 이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400조차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미사일의 요격 확률이 50%를 넘지 못했는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술을 받았을지 몰라도 600발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모조리 요격할 수 없는 이상 오히려 한국이 발사한 미사일에 적의 주요 방공 시설이 초토화될 것입니다. 또한 설령 북한이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을 활용하여 한국이 발사한 일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은 적의 방공망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모된 미사일은 얼마든지 추가 생산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니 전투기의 생존율만 높여두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적을 두들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적의 방공망 레이더가 발산하는 전파를 추적하여 타격할 수 있는 AGM-88한 미사일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방공망을 제압할 전력이 매우 막강합니다. 다만 한국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AGM-88함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HTS를 도입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 군과 함께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주한미군의 전력이 더해진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특히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 중에서 주목할 만한 카드는 ADM-160 멀드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끼 전투기라고도 불리는 멀드는 기만용 무인항공기의 약자로 적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기만체입니다. 멀드는 의도적으로 피탄 면적을 넓혀 방공 레이더에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포착되는데 이를 통해 적을 교란함으로써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고 적 방공망의 미사일 소모를 강요합니다. 일단 방공 레이더에 멀트가 포착되게 되면 적으로서는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서 미사일 소모를 강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방공망의 밀도에 비해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크나큰 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기만체를 활용한 교란 작전은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도 멀드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한국에도 든든한 지원 전력이 될 것이며 작전 범위가 좁은 한반도에선 항속거리가 짧은 대신 가격이 저렴한 ADM-160A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만체가 미국제 무기라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로 주한미군을 통해 이러한 전력을 활용하게 되지만 머지않은 시점에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만용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멀드와 비슷한 유형의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오래 지나지 않아 미국처럼 기만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전 수행 여건을 갖출 수 있으며 앞으로는 한국군 자체 역량만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방공망 제압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의 방공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로 인한 허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300과 S-400은 철저하게 러시아의 작전 환경에 맞춰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하고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전투기를 식별하여 다양한 요격 수단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대응 교리를 채택해 왔습니다. 당연히 S-300 등의 지대공 미사일도 이러한 작전 교리에 맞춰 개발되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전혀 다른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토가 매우 좁은 데다가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가 불과 130km 수준으로 가깝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다른 작전 교리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600km가 넘기 때문에 확연히 북한과의 작전 환경이 차이 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북한이 새로운 방공 전력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우리 군이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최장거리 방공무기는 S-200이며 해당 무기는 원산과 사리원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배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산과 사리원 등은 이미 한국이 운용할 수 있는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온 지역이며 한반도의 좁은 작전 지역 특성은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에 의해 모조리 파괴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신형 무기 제작을 노출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며 이때마다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랑하는 군사 기술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거치며 그 한계를 입증했으며 일부 기술만을 이전받았을 북한의 신무기는 러시아의 열화판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면 북한의 전력 강화는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인데요.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자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한 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야합도 충분히 막아낼 것입니다.